시간은 늘 모자라 보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무엇엔가 쫓기며 하루를 채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마음 위에 자란다. 오늘은 그 머무름 안에서 피어나는 조용한 평안을 함께 찾아봅니다. 시간은 늘 바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뒤처지면 안 될 것 같고, 멈추는 건 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합니다. 시간은 너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 시리즈는 지금이라는 작은 시간 안에 얼마나 깊은 평안이 깃들 수 있는지를 조용한 언어로 나눕니다. 시간에 쫓기듯 사는 마음에게 하루의 흐름을 되돌려주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스승님,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뭔가 한 것도 없이 어느새 저녁이고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 자꾸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제자의 말은 늘 조급하게 뛰는 삶의 리듬을 닮아 있었습니다. 스승님은 햇살이 길게 들이운 들판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는 늘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다만 우리 마음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뿐이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 속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할 일을 떠올리고 하루 종일 앞으로 가야 할 길만 쫓듯이 걷다 보면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삶이 빠른 게 아니라 마음이 앞서간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시간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일을 하다가 창밖의 구름을 한번 바라보고 식사 중엔 숟가락을 잠시 내려두고 음식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 작은 멈춤 속에서 자신이 놓치고 있던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처음으로 자각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모든 시간이 흩어진다. 하지만 지금을 온전히 살면 과거도 미래도 그 안에 머무른다. 그 말처럼 제자는 이제 시간을 채우기보다 시간에 머무는 법을 조금씩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무름 속에서 처음으로 시간이 흐른다는 감각보다 시간이 있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느낌은 공허함이 아닌 고요한 평안이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과거에 붙잡힌 시간, 그 시간에서 벗어나 지금에 머무는 연습을 나눕니다. 스승님, 마음은 늘 과거에 머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자꾸 생각나고 그 기억 속에 시간이 멈춘 듯 합니다. 제자의 말은 지나간 날들에 붙잡힌 현재의 괴로움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스승님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가지가 흔들리는 건 바람이 머물러서가 아니다. 흔들림은 이미 지나간 흔적이다. 너는 지금 바람이 아니라
그 흔적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에 조용한 자각을 불러왔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건 이미 끝난 이야기들, 상처받았던 말, 놓쳐버린 기회, 다시 돌아오지 않을 얼굴들. 그 시간은 몸은 지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언저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자는 한 가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속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일은 지나갔고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씩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하늘, 지금의 손끝, 들리는 소리, 숨 쉬는 감각, 그 작은 감각들을 하나씩 느끼는 순간, 과거는 점점 배경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과거를 떠올릴 수 있으나 사는 것은 항상 지금이다. 그 말처럼 제자는 이제 과거를 기억하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고 그 움직임 안에서 조용한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 그 예측할 수 없는 시간 앞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나눕니다. 스승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 자꾸 마음을 흔듭니다. 잘할 수 있을까? 무언가 놓치진 않을까? 불안은 늘 시간보다 먼저 찾아옵니다. 제자의 말은 눈앞의 일이 아닌 눈앞에 없는 것들에 마음이 휘둘리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스승님은 가만히 손을 뻗어 잔잔한 연못의 물결을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물은 손을 넣는 순간 일렁이지만 곧 제자리로 돌아간다. 마음도 그렇다. 불안은 닿지 않은 시간에 대한 상상일 뿐 지금의 너는 그 안에 없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 속을 조금씩 가라앉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현실의 위협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라는 것을, 그림자를 쫓다 보면 발밑에 있는 햇살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까지도. 그날 이후 제자는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나에게 정말 닥친 일인가? 그 질문은 생각을 현실에서 걸러내는 조용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끝에서 마음은 조금 더 지금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일을 품은 마음이 불안하다면 지금을 돌아보라. 그 말처럼 제자는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것, 돌볼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작은 실천들이 내일을 지배하지는 못했지만 지금을 지키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그 지켜진 하루들 안에서 제자는 조금씩 불안보다 평안을 더 자주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시간이 빠르게 느껴질수록 왜 삶이 허망하게 느껴지는지를 다루며 그 흐름 속에서 평안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스승님, 요즘은 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일주일이, 한 달이 훌쩍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제 삶은 어느 순간 비어 있을까 두렵습니다. 제자의 말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채 뒤처진 마음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스승님은 나뭇가지 끝에 매달린 빗방울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빗방울은 떨어지는 순간보다 맺혀 있는 시간이 더 길다. 삶도 그렇다. 흘러가는 건 순간이지만 머무는 마음은 그 순간을 붙잡는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에 잠시 멈춘 호흡처럼 조용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느껴졌던 건 삶이 바빠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 시간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아침을 허겁지겁 보내고 점심을 건너뛰고 밤에는 하루를 놓친 마음으로 허무하게 누워 있었던 날들. 그날 이후 제자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단 5분이라도 조용히 되돌아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날의 눈빛, 한마디 말, 스쳐 지나간 하늘 색깔, 그 작은 것들을 마음에 새기자 시간은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빠르다는 것은 마음을 두지 않은 증거다. 마음을 둔 자리는 천천히 흐른다. 그 말처럼 제자는 이제 하루하루가 조금은 천천히, 조금은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게는 짐이 아니라 존재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건 무언가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무언가가 내 안에 깊게 스며든다는 뜻이라는 걸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시간에 지친 마음, 그 피로한 마음을 돌보고 다시 숨을 고르는 법을 나눕니다. 스승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에 지친 것 같습니다. 쉬고 있어도 마음은 계속 달리고 있고 멈췄는데도 속은 불안하게 뛰고 있습니다. 제자의 말은 몸보다 마음이 더 피로해진 현대의 삶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스승님은 오래된 나무의 그늘 아래 앉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음이 지칠 땐 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멈춰 있다는 걸 인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은 제자의 안에서 작은 숨결처럼 번졌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은 쉰 적이 없었습니다. 멈추는 날에도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 계속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계산하고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책도 읽지 않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음악도 틀지 않고 그저 고요하게 자리에 앉아
숨만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10분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고요 안에서 자신의 진짜 마음이 숨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친 마음은 달려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멈춤 안에서 스스로 정리된다. 그 말처럼 제자는 이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시간을 받아들이는 법을 조금씩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 수용 안에서 조금씩 불안이 사라졌고 대신 조용한 평안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여전히 흐르지만 그 속에 자신은 더 이상 지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훈련, 바쁜 일상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연습을 나눕니다. 스승님, 생각은 늘 과거나 미래에 머물고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놓쳐버립니다. 지금에 머무른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네요. 제자의 말은 마음을 붙잡고 싶은 안타까운 진심이었습니다. 스승님은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발밑에 작은 돌멩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무언가 특별한 것이 아니다. 한 걸음, 한 호흡, 지금의 너를 인식하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지금이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에 바람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늘 다음 일을 떠올리며 걷고, 다음 말을 준비하며 대화하고, 지금이 아닌 다음에 집중하는 삶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그날 이후 제자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걸을 때면 발바닥의 감촉을 느끼고, 차를 마실 때는 입안의 온기를 음미하고, 누군가를 바라볼 땐 눈빛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 순간들엔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아도 가득 찬 감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에 머무는 감각.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어딘가에 늦는다. 하지만 지금을 사는 이는 어디에도 서두르지 않는다. 그 말처럼 제자는 이제 마음을 다음으로 보내지 않고 지금이라는 시간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앉음은 멈춤이 아니라 가장 온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 안에서 자신의 삶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시간이 준 흔적과 나이 등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을 어떻게 단단히 지켜가는지를 나눕니다. 스승님, 시간이 흐르면서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하던 일들이 지금은 조심스럽고 나이 들수록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제자의 말에는 시간이 남긴 흔적에 대한 담담한 두려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스승님은 굽은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는 곧지 않지만 오히려 바람을 더 잘 이긴다. 시간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휘게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에 조용한 존중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땐 빨리 걷는 것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천천히 걷는 법을 배워가고 있고, 과거엔 모든 걸 꿰뚫으려 했지만 지금은 가만히 바라보는 눈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시간은 그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다른 감각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나이듦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름 하나에도, 숨소리 하나에도 오랜 시간의 리듬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리듬이야말로 조용한 존엄임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몸을 늙게 하나 마음을 잊게 한다. 그 익은 마음이 삶을 단단히 지킨다. 그 말처럼 제자는 이제 시간이 만든 흔적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흔적 속에서 자신의 삶이 조금씩 무르익어 가고 있음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용의 자리에서 마음은 더 깊고 단단한 평안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시간이 지나야만 보이는 것들, 그 인내의 순간들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를 나눕니다. 스승님, 그땐 왜 그랬는지 몰랐던 일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급했던 마음, 쉽게 판단했던 순간들,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제자의 말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조용한 이해와 시간에 대한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승님은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꽃은 제때가 되면 핀다. 억지로 피우면 상처나고 너무 기다리면 시든다. 시간은 그 무엇보다 정확한 스승이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 속에 천천히 자라던 깨달음을 한순간에 피워냈습니다. 그는 기억했습니다. 무언가를 빨리 알아야 한다고, 바로 해결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그쳤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시간 속에서 스스로 자리 잡는 과정을 거쳐 비로소 보이고 들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모든 일에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사람도, 상처도, 결정도 즉답을 구하지 않고 천천히 머물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자신의 감정이 식는 것을, 상대의 진심이 보이는 것을, 상황의 맥락이 드러나는 것을 조용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보이지 않던 진실을 조용히 드러낸다. 흐름을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처럼 제자는 이제 지금 안 되는 일을 실패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내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시간이 그것을 익히게 하도록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마음은 더 깊어졌고 삶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시간 앞에서 놓아야 할 것들, 붙잡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 내려놓고 더 가벼운 평안을 만나는지를 나눕니다. 스승님,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에 쌓이는 것도 많아집니다. 놓지 못한 미련, 지우지 못한 감정, 정리하지 못한 말들. 어느 순간 그 무게가 제 삶을 짓누르는 걸 느낍니다. 제자의 말은 쌓여가는 마음의 짐에 대한 조용한 호소였습니다. 스승님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대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거운 가지는 꺾이지만 빈 가지는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다. 시간을 이겨내는 것은 무거움이 아니라 비움이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을 조금씩 가볍게 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더 지키려고 했던 마음이 어쩌면 자신을 더 힘들게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제자는 하루에 하나씩 작은 마음을 놓아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미뤄두었던 사과, 계속 반복되던 후회, 스스로를 향한 끝없는 채찍, 그 하나하나를 종이에 써서 불에 태우거나 작게 속삭이며 마음에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문득 알게 되었습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은 마음은 시간 속에서 고되고 놓아준 마음은 시간 속에서 자유롭다. 그 말처럼 제자는 이제 시간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 삶은 조금 덜 채워졌지만 훨씬 더 평안했습니다. 다음 회차는 마지막입니다. 시간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 그 조용한 마무리를 함께 나눕니다. 스승님, 이제는 시간을 조급하게 쫓기보다 조용히 바라보게 됩니다. 흘러가는 것이 아쉽기보다 흐른 만큼 내가 조금은 익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자의 말은 삶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스승님은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시간은 흔적을 남기기 위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안에 너를 남기기 위해 존재한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을 조용히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돌아보았습니다. 어느 하루도 헛되이 지나간 것이 없었습니다. 어리석었던 날은, 자각을 상처받았던 날은, 자비를 놓았던 날은 자유를 남겨주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은 결국 자신을 지금의 이 자리까지 데려온 조용한 걸음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을 품는 자는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오는 것을 맞이한다. 그 사람은 늘 제자리에 있으면서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 그 말처럼 제자는 이제 시간을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을 맞이했고 그 흐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조금씩 녹여갔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이뤄야만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았고
조금 느려도, 조금 비워져도 그 하루에 머무를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을 가장 소중하게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시간과 평안의 길 위에서 당신도 조금은 느리고 조금은 깊어진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